그래서 실행을 못했어요. 그분은 차를 못 샀어요. 이 리스를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심사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차량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는 차지안입니다. 리스 상품은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또 리스로 차를 구매하면 조건 변경이 쉽게 가능할까요? 혹시 이걸 모르고 리스 계약 직전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리스 가이드 11번째 영상, 계약 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진짜 리스 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10가지를 제가 추려봤고요. 리스 구매를 몇 번 해보신 분들조차 잘 모르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잘못된 리스 정보로 나에게 손해가 돌아오면 안 되니까 오늘 중요한 순서대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들의 견적이 싸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견적이 과연 최선의 견적일까요? 담당자에게 최종 견적을 받고 또 출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좋은 조건의 금융사가 없을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리스 견적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견적이 얼마나 저렴한 견적인가. 두 번째는 내가 리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 내 상황과 내 니즈에 얼만큼 최적화 플랜이 짜여져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하려면 금융사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금융사는 무슨 캐피탈, 무슨 카드, 자동차 리스 상품을 취급하는 이금융권 캐피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이런 금융사마다의 컨셉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인수 플랜에 최적화된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사. 둘, 반납 플랜에 유리한 최대 잔가와 낮은 월 납입을 제공하는 금융사. 셋, 최고의 조건이 세팅되진 않지만 리스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금융사. 그리고 이 컨셉들이 매달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담당 딜러, 담당자가 이달에 모든 금융사의 조건을 깨고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견적 구성이 나오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조건의 금융을 실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출 상품에는 계약 시작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이 있고, 반대로 주기별로 보통 6개월인데 기준 금리에 따라서 내 대출의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변동금리의 상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 상품은 계약이 실행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이율과 이자가 고정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장점일까요? 아니면 단점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장점이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금리가 매달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르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차라리 저는 이런 고정금리가 오히려 속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다음 달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해도 이미 실행되었으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는 뭐 할부든 리스든 이런 금리가 적용되는 자동차 금융 상품은 빠르게 출고를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인 느낌이 듭니다. 보증금과 선수금의 차이를 모르고 견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이 둘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던 이전 영상이 있어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증금은 예치의 개념. 내가 일정 금액을 금융사에 넣어놓고 금리 인하를 받는 효과가 있고요. 나중에 차를 반납하면 또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선수금은 매달 산정되는 월 리스료를 낮추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매달 리스료를 낮추기 위해 목돈을 미리 집어넣고 월 리스료를 깎아버리는 개념이에요. 참고로 선수금은 나중에 차를 반납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둘은 같은 초기 비용이더라도 아예 개념과 효과가 천지 차이고요. 10분 중에 8분은 보증금으로 가지 선수금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선수금 견적과 보증금 견적의 차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뒤에로 이런 분들 계시죠? 지금 당장에 목돈이 없으니까 이율이 조금 높아도 초기 비용과 월 납입금이 저렴한 리스로 일단은 구매를 하고 나서 뭐 한 내년쯤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중도 상환을 쳐야지 계획하시고 리스를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 계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아주 큰일 나요. 왜? 일반적인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는 중도 상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남은 대출 금액에 중도 상환 수수료 보통 2% 정도 하죠. 이걸 내고 대출 원금을 깎아버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남은 대출 원금이 5천만 원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 2%, 100만 원이죠. 5,100만 원을 내고 대출을 종료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용리스 상품은 중도상환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중도 해지만 있고 페널티, 규정 손해배상금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필히 큰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리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 입맛에 맞게끔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운용리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하고 또 결정을 해서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계약을 실행하기 직전에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 세팅하는 거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초기 비용 없이 무보증 리스로 차량을 출고를 했는데 이후에 보증금을 넣어서 이율을 좀 낮추고 싶다. 선수금을 넣어서 월 납입금을 내리고 싶다. 이거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연 2만 킬로로 설정을 했는데 차를 타다 보니까 키로수가 조금 모자라네? 키로수를 좀 늘려야지. 가능할까요? 이것도 안 돼요. 36개월 계약을 했는데 나 좀 플랜이 바뀌었어. 60개월로 다시 변경해야지. 안 돼요. 렌탈은 변경돼요? 렌탈? 렌탈도 안 돼요. 리스 조건은 실행과 동시에 만기까지 픽스라는 거. 근데 리스 상담할 때 진짜 담당자가 이런 거 알려주던가요? 안 알려줄 것 같은데. 몇 천만 원, 몇 억, 굉장히 비싼 차를 리스로 알아보시는 건데 디테일하게 상담 받으시고 여러 최적화된 조건과 최저 이율 저희 DL에서 상담 받으세요. 너무 광고 티났나? 오케이. 리스는 할인이 중요하죠. 아주 안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니다. 리스는 할인이 안 중요해요. 현금이나 할부로 사시는 분들은 할인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차를 살면서 내야 되는 총 구매 비용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할인이거든요. 현금 할부로 사시는 분들은. 근데 리스는 할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차를 사려고 막 여기저기 뭐 할인 조건, 리스 견적을 다양하게 받았어요. 할인이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근데 어떤 곳에서 할인이 1,500만 원 담긴 견적서를 제시를 했네. 리스를 잘 모르잖아. 그럼 당연히 1,500만 원짜리 견적을 준 사람한테 하지 않을까요? 그러시는 분들 진짜 많을걸요. 눈에 보이는 이 할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할인이 과도하게 들어간 견적서를 저희가 받아서 디테일하게 한번 파보면 수수료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져 있다고요. 진짜로 낚시 견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적어도 리스를 할 때에는 할인보다 중요한 건 견적의 내실입니다. 어떤 금융사로 진행해서 효율적인 금리를 뽑고 과도하게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결국 할인보다 이율, 이자, 또 총 구매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 홈페이지에 운용리스 금리 계산기가 있잖아요. 이거 몇 초 두들겨 보면은 결국엔 다 들킨다니까? 할부금리 5%와 운용리스금리 5%, 이율이 같다고 해서 이자도 같을까요? 운용리스 이자가 더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운용리스는 그 잔존가치라고 하죠. 내가 계약 만기 시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설정되는 상품이에요. 이게 대출로 따지면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이자만 계속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그런 상품 있잖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금융사에 1억을 빌릴 건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달 원금 플러스 이자를 계속 갚는 방식과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원금은 제하고 계속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 번에 갚아버리는 상품, 이 두 가지 대출의 이자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원금을 갚지 않는 만기 일시 상환의 방식의 이자가 클 수밖에 없어요. 운용리스 상품은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섞여져 있는 복합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결론, 금리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리 계산 방식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담당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게 쉽게 계산하지도 못해요. 담당자가 5%입니다 하면은 소비자도 5%구나. 근데 실상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뜯어보면은 뭐 9%, 10%?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희 DL 오토솔루션에 운용리스 금리 계산기가 있거든요. 금리부터 이자, 총 구매 비용까지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들 쉽게 하죠. 금리 진짜 미쳤다. 매달 정말 미친 듯이 금리가 오르는 그런 시장이에요. 어떤 금융사는 한 달에 2번 예고 없이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저희같이 매일 리스를 상담하고 또 계약하고 실행하는 에이전시 직원들도 앞날의 금리 변동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할 게, 내가 견적을 여기저기 알아볼 때랑 또 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최종 실행을 할 때 이 견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최근에 이걸 노리는 몇몇의 업체들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견적 줄 때는 우와 이게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견적을 주더니 나중에 실행할 때 돼서는 금리가 올라서 뭐 할인이 줄어서 결국 견적이 오르는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출고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은 금리 오른 만큼만 적용해서 최종 견적을 줘야지, 오른 거 그 이상 또 담당자의 욕심을 담아서 최종 견적을 주는 그런 업체들, 얼마나 좋은 변명법이야 금리가 올랐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차는 당장 필요하고 또 기다린 시간은 아깝고 에이 출고하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예시가 진짜 많아요. 근데 어쩔 수는 없어요. 금리가 오르고 그 오른 만큼 내 견적에 반영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긴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금리가 수시로 오르는 시장인 거를 알고 있다는 거, 또 그걸 악용해서 장난치는 업체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 정도 알려드리면 현명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 방에 금융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또 내 요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담당자의 금융사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번의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과다조회가 뭐냐면 심사를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의 신용조회가 남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카드라는 곳에 심사를 넣었는데 원하는 결과값을 못 받아서 또 다음 하나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넣었더니 그곳에서 승인이 안 났네. 다음 메리스캐피탈에 심사를 세 번째 넣으면은 이때부터는 심사 담당자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야 이 사람 우리 카드에서 빠꾸 맞았네? 하나에서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심사 담당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욱 면밀하게 심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마저도 떨어져서 다른 금융사에 심사를 넣는다면 이거를 과다조회라고 하는 겁니다. 심사는 딱 한 달에 3번까지만 좋아요. 그 안에 승인을 못 받으면 딱 두 가지 이유. 차를 사는 사람이 요건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담당자가 일을 못해서 그래요. 일 잘하는 에이전시 담당자는 딱 고객 서류들이 들어오고 요건을 알면 되는 곳만 넣거든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요. 무리하게 심사를 넣지 않는다고요. 다음 플랜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너무 여기저기 업체에 내 서류를 가볍게 전달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요건에 약간 부족한 게 스스로 느껴진다면 담당자와 진솔한 상담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또 그걸 잘 진행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다운 사람으로 업체를 잘 선정해서 심사를 넣으셔야겠습니다. 못 찾으시겠다면 저희 뒤로 자, 마지막 주의사항 10번째.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데 저희 회사에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고객이 최종 견적을 컨펌하고 또 금융사에 심사를 넣어서 승인도 받은 상황인데 차량이 출고돼서 최종 리스 실행하는 과정만 남았던 거죠. 출고 일정에 맞춰서 실행 요청을 했는데 금융사 담당자가 반려가 났대요. 갑자기. 왜 엊그저께 다 승인 받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고객이 보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실행 당일날 카드론을 받았던 거야. 실행을 못했어요. 그분은 차를 못 샀어요. 이 내용을 몰라서. 아무리 승인을 미리 받아두었다고 해도 실행하는 날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 그 승인받은 같은 조건으로 이 리스를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심사를 봐야 되는 거죠. 실행하는 날 금융사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신용조회가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 캐피탈에서 동시에 차를 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 실행 직전에 대출, 현금 서비스, 리볼빙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용점수가 깎여버리면 승인받은 똑같은 조건으로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은 자동차 리스를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견적도 견적이지만 진행 깔끔하고 출고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줄 그런 업체, 그런 담당자를 잘 만나셔야 된다는 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알려주고 챙겨봐줄 그런 저희 디에로토 솔루션이 이런 거 잘한다. 결국 이 영상은 광고야. 디에로토 솔루션의 광고였습니다. 그래도 분명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리스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다시 할게요. 리스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런 합리적인 자동차 구매 방법 계속 업로드 할 거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차량 견적서가 분명히 내려갈 거라는 거. 지금까지 저는 차지현이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